안녕하세요, 푸른달입니다. 이번에 새로 제작한 의상 커스터마이징 시스템 더 W 스튜디오의 사용법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전 펀딩인 채용 CF키 프로그램에 많은 분이 관심을 보내주셨는데 기술적인 이유로 펀딩이 무산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먼저 드리는 이유는 당초 이 프로젝트는 채용 CF키를 이어받는 개념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채용 CF키 기능과의 연계 요소를 덜어내고 새롭게 시작하다 보니 초반에 많은 기능들의 혼선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께 정말 죄송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채용 CF키라는 무시무시한 기능의 공백을 메우면서도 작가분들에게 꼭 필요한 웹부어가 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메우기 위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게 드디어 이번 펀딩의 핵심 가치를 새로 정립한 마스터 버전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부끄럽지만 그간의 혼선을 바로잡기 위해서 제가 직접 나서서 기능 설명을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새롭게 찾은 작가님들만을 위한 핵심 치트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과거의 CF키가 의상의 외형을 바꾸는 데만 집중했다면 새로운 업데이트는 의상에 움직임을 주어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이제 멈춰있는 인형이 아니라 원고 속에서 살아 숨쉬는 캐릭터를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이 너무 거창하게 들으실 수 있는데요. 저희 의상들은 커스터마이징을 넘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그런지 확인해 보시죠. 먼저 아까부터 로딩 화면인데요. 이 로딩 화면에서 이 로딩 게이지가 새로 추가됐습니다. 이제 이 로딩 게이지가 돌아가는 기간에 이 웹베어가 그 가동되는 동안에 필요한 정보들을 모두 다 다운받기 때문에 웹베어 눌렀을 때 훨씬 빠르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 더 W 스튜디오한 로고가 계속 떨리잖아요. 사실 이게 지금 제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께 정말 멋진 공간을 소개하고 싶거든요. 이 마음을 살포시 눌러서 공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웹베어가 열렸는데요. 처음 웹베어가 열리면 이렇게 소년형 모델이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소년형 모델의 모든 기능이 사용될 때는 이 인터페이스에 기본적으로 이런 파란색 색감이 묻어나게 되고요. 이 반대로 옆에 어덜트형, 이제 이 어덜트형을 눌러서 어른형을 제어하게 될 때는 여기 패널에서 제어하게 될 때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분홍색 계열의 색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어린형을 끄고 한 번 더 누르면 어린형이 사라지고 그런데도 분홍색이 남아있죠. 이럴 때 다시 소년형을 눌러주면 다시 분홍색이 사라지면서 푸른기로 돌아오죠. 이때 소년형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어린형을 켜볼게요. 어린형이 켜지면 보이는 게 기본적으로 체형 차이가 명확하죠. 소년형 키는 167로 지정했고 어른형은 198의 키로 제작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기 의상을 주고 모션을 주게 되면 지금 이 피지컬 차이가 가져올 상호작용이 그 긴장감이나 만화적 연출이 생길 텐데요. 그래서 이 단추 바로 밑에 보면 디스턴트라는 이 메뉴가 있는데 이걸 누르면 소년과 어른의 거리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뒤에 좀 더 명확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니 뭐니 해도 저희가 의상 프리퀄을 하는 거니까 저희 핵심 기능인 옥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저희의 이 의상 옥장은 가장 밑에 있는데요. 내려보면 여기 이 옷장이라고 나와 있고 지금은 이제 분홍색으로 창이 활성화되면서 성인이 선택된 상황이죠. 그러면서 여기 탑, 상의, 바텀, 하의, 그리고 슈즈, 신발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각각 8개, 이제 상의는 8개까지, 이제 하의 8개, 그리고 신발 4개까지만 활성화된 상황인데요. 이거는 현재 이제 그 공개되는 무료 버전에는 이렇게만 공개되고, 이제 펀딩이 끝난 다음에 제공되는 풀 버전에는 이 상의 35, 바텀 35, 그리고 슈즈 7개에서 총 8,000가지 이상의 조합이 가능한 의상이 제공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어른이 선택된 상태에서 이렇게 눌러보면 이렇게 의상들이 바로 실시간으로 교체되는 게 보이죠. 하의도 눌러보면 이렇게 교체가 됩니다. 신발도 마찬가지고요. 기본적으로 이 의상을 모칠 때 1가 대응하는 1을 누르면 딱 맞춰진 의상이 맞춰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고 2하고 2를 누르면 얘네 원래
기본 조합이었던 의상, 3하고 3을 누르면 또 기본 조합이었던 턱시도가 나오죠. 턱시도엔 구두가 어울리니까 이런 식으로 조합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소년형 할 때도 똑같고요. 이왕 건드린 김에 소년을 누르니까 다시 이 창이 분홍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었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또 마음껏 조절이 가능합니다. 현재 소년형과 어른형의 의상은 모두 동일하게 들어갔고요. 그래서 뭐 똑같은 의상을 입힌 채 뭐 모션을 취해보는 것도 재밌겠죠. 그리고 이 옆에 이 빨간 단추가 있는데 얘는 누르면 이렇게 패널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시 누르면 패널이 나오고요. 굳이 이거를 만든 이유는 현재 저희가 주로 PC 버전에서 지금 이 장면도 PC 버전에서 찍는 중인데 핸드폰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핸드폰 사용할 때는 뭐 의상들 선택한 다음에 요 사이드바에 눌러가지고 업체에서 확인하고 이런 과정들이 훨씬 편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럼 이제 저희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인 이 액션 엔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액션 엔진 영역은 이번 그 웹 업그레이드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그 앞서 설명드린 내용 중에 셰프 키보다 더 강력한 기능이 생길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바로 움직임을 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소녀의 선택된 상황에서 한번 움직임을 줘보겠습니다. 여기 1번부터 5번까지가 이번에 새로 추가한 모션들인데요. 1번을 누르면 소년이 걷기 시작하죠. 이게 걷기 모션이고 2번을 누르면 서 있는 자세에서 조금씩 움직임이 보이죠. 3번을 누르면 힙합 댄스입니다. 이거는 또 재밌게 조정이 가능하고 4번을 누르면 M&A 킥을 이렇게 무한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5번을 누르면 달리기. 이렇게 총 5가지의 모션이 현재 적용되어 있고 어른에도 똑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중요한 게 여기 중지 버튼을 누를 수가 있는데요. 중지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감상하시고 가장 중요한 게 이 중지 버튼 상태에서 슬라이드 바에 밀어서 구분 동작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제가 이제 현재 클립 스튜디오의 이제 기능보다 뛰어난 기능이 있다면 뛰어난 기능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클립 스튜디오로 포즈를 가져오면 정해진 포즈 하나가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모션 속에서 달기란 모션 속에서는 수많은 포즈가 숨어있는 셈입니다. 이걸 여기서 드래그해서 찾아내고 마음대로 각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강력한 기능이고 더구나 이게 여기 적용된 8,000가지 이상 모드에서 적용된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그거는 굉장한 시너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션을 정하고 역시 어덜트 모드로 가서 성인 모드로 가니까 이제 분홍색으로 또 바뀌었죠. 여기서도 똑같이 모두 포즈가 적용됩니다. 모션이 보면은 소년 모드와 똑같은 모션들이 들어갔죠. 자, 이런 상태에서도 중지하고 이렇게 구분 동작으로 만들 수가 있고 여기서 이 상태에서도 의상을 마음껏 교체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다시 누르면 움직임이 시작되잖아요. 이 움직임 상태에서도 의상 교체가 바로 실시간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면서 원하는 의상을 찾으시면 되겠죠. 중지하고 지금은 분홍색 어른이 선택된 상태니까 어른만 움직이죠. 이 상태에서 밑에 보면 이제 포커스 버튼 3개였는데요. 이거는 크립스튜디오로 따지면 크립스튜디오에 있는 그 처음에 크립스튜디오 딱 나타나고 그 조절할 수 있는 기즈모가 뜨잖아요. 그 기즈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누르면 이렇게 황색 기즈모가 생겼죠. 이 황색 기즈모는 이 저희 책의 안에서는 어른형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누르면 이렇게 고개가 마음껏 돌아갑니다. 그리고 옆에 이 고리 같은 게 생겼잖아요. 이 원을 주위로 고리. 얘는 고개를 좌우로 살짝씩 돌릴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가령 여기서 이제 얘는 걷고 얘는 뛰고 있잖아요. 이쪽 방향으로 해서 바라보게 할 수도 있죠. 살짝 고개를 틀고. 이것도 공용 기능이고요. 그래서 소년을 눌러도 소년에도 포커스가 있죠. 얘를 눌러주면 이렇게 나와서 서로 바라보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지금 보니까 서로 이 기본 간격이 좀 멀어서 그러니까 서로 바라보는 느낌이 좀 덜하죠. 이럴 때 바로 이 디스턴스 단추를 통해서 더 멀게 하거나 더 가깝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걸 누를 때는 기본 점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기즈모가 다시 초기화되고요. 근데 이 상태에서 기즈모를 다시 해서 서로 바라보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훨씬 가까운 거리가 생기면서 마치 한 명은 뛰고 한 명은 걸으면서 대화를 하는 것 같죠. 지금 둘 다 의상이 비슷하니까 소년 의상을 잠시 바꿀게요. 트위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신발도 운동화로. 그러니까 좀 더 그럴듯하죠. 자, 요거까지 왔고, 어, 그리고 여기 포커스 버튼 밑에 보면 듀오 액션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렇게 가져다 대면 비활성화 되잖아요. 이거는 이제 이번 펀딩 기간 중에 공개해 드릴 건데 아직은 이게 다 되지 않아서 이제 중간에 공개해 드리려고 아직은 비활성화 상태인 버튼인데요. 듀오 액션 하면은 이제 문자 그대로 두 명의 액션이겠죠? 그래서 요걸 누르면 지금처럼 각각 모션에 적용, 그러니까 각각 다른 상태로 모션 적용하다가 그냥 이제 맞춰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상호작용하는 모션이 제공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령 지금은 그냥 이제 한 명은 달리고 한 명은 걷다 이제 쳐다보는 걸로 그냥 맞춘 건데 가령 정말로 서로 같이 걸어가면서 대화를 나누거나 혹은 서로 싸우거나 혹은 서로 뭐 껴안거나 포옹하거나 그런 과정들이 실시간으로 두 개 모션에 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하나의 많은 만화 속 장면이 되겠죠. 그런 듀오 액션도 지금 제작 중에 있고요. 이것도 조만간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개하면은 다시 활성화가 될 테니까 많은 기대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기드모를 또 기즈모는 이렇게 이제 계속 떠 있으면 조금 보기 그렇잖아요. 그래서 각각 눌러서 끌 수 있습니다. 포커스 단추 누르면 꺼지고 다시 어른형으로 돌아가서 어른형에서도 포커스 단추 누르면 기즈모가 꺼지죠. 자, 그럼 이 상태를 만들고 이제 여기 위에는 툰 모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이툰 모드가 이 툰 모드 역시 저희의 이 웹브의 핵심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이게 있기 때문에 저희 웹브가 단순한 의상 커스터마이징 시스템이 아니라 정말로 웹툰 작가님들을 위한 도구가 된 것이라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툰 모드에 대한 설명 시작해 보겠습니다. 얘를 눌러볼게요. 누르면 이제 패널이 펼쳐지는데요. 누른과 동시에 바로 저희한테 익숙한 선화 위에 투톤 화면이 나왔죠. 그림자와 함께. 이 상태에서도 마음껏 돌려볼 수 있고 선화도 제가 직접 제작한 피랍이 없는 라인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좀만 확대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손이나 이렇게 선화에 어떤 데는 굵었다가 어떤 데는 얇았다가 이런 선택적인 피랍이 들어간 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1로 들어가고, 아까 그 고개가 서로 바라보다가 돌아간 이유는 제가 이제 들어가기 전에 기즈모를 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 모션에 있는 이제 고개 방향으로 돌아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서 위에 있는 라이팅 기능 같은 경우는 이것도 크립토에 있는 그 조명 기능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명을 각각 다르게 설정해서 상황을 표현이 가능하고요. 이게 사실 이전에는 X축, Y축 조절 슬라이드바를 따로 두는 형태로 했었었는데 그게 좀 번거로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퍼스 기능이 있습니다. 이 퍼스 기능도 크립스토에 있는 퍼스와 똑같은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누르기 전에 이렇게 비아 오프 상태인 거고 누르면 켜지는데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하얀색이 되면서 켜졌다는 게 보이고 여기 둘리줌 형태로 이제 퍼스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해 보면 이렇게 마음껏 만화적 과장이 가능한 퍼스가 되겠죠. 퍼스를 낮추면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신발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작아지죠. 얘 이 퍼스 기능은 또 이제 이 상태로 계속 하다 보면 또 그 일반 화각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퍼스를 끄면 됩니다. 그러면 일반 화각으로 돌아왔죠. 근데 이 퍼스 기능, 이 만화가 얼마나 이제 편한지 확인하면 아무래도 좀 극단적 상황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4번 엔진이 M&A 킥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한번 킥을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킥을 날린 상태에서 정밀 조정해서 원하는 자세에 잡고 신발도 얘가 좀 재미가 없네요. 신발을 이 상태에서 교체해 보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좀 모양도 있고 재밌네요. 자, 지금 여기 신발 상태에서 지금은 단조로운 그냥 이제 그 일반적 화각에서 본 킥을 날린 화면이잖아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퍼스를 한번 줘보죠. 굉장한 과장이 일어나면서 신발이 방금이라도 이 화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죠? 이런 만화적 과장이 가능하게 해주는 강력한 기능이 이 퍼스 기능입니다. 다시 끄겠습니다. 다시 끄고, 그리고 다음으로 블링크 페이스 기능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눌러보시면 바로 알 텐데, 누르면은 얼굴 쪽에 텍스처가 사라지고 그냥 외곽 라인하고 명암만 나는데요. 이거 이렇게 둔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처음에 기획할 때, 이거를 자켓 커뮤니티 같은 분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의상도 마음껏 교체하고 어느 정도의 기본 동작들까지 이제 이렇게 사용이 가능한 상태에서 자켓 커뮤니티 분들이 딱 필요한 거, 가령 여기서 하나만 더 보죠. 여기서 어더트를 두 번 누르면 사라지고 소년만 남잖아요. 그럼 이렇게 원하는 동작을 만든 후에 소년으로 돌아와서 원하는 동작을 만든 후에 요거를 그대로 스냅샷으로 캡처해서 자기가 원하는 캐릭터만 올려버리면 되게끔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만든 기능입니다. 이 상태에서 툰모드를 끄면 바로 이런 상황이니까요. 다시 툰모드로 돌아가고, 그래서 얘를 다시 누르면 얼굴 텍스처가 다시 나옵니다. 자켓 커뮤니티 분들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밑에 올, 칼라, 라인, 툰, 이게 사실 이 툰모드의 핵심 기능인데요. 일단은 요거 아마 웹툰 작가분들이 보면 정말로 금방 눈치채실 기능인데, 하나 꺼볼게요. 일단 이 모션을 좀 더 재밌는 소년형을 끄고, 두 번 누르니까 꺼졌죠. 그리고 이제 성인형의 M&A 킥 요거 하나만 남았는데, 이 상태로 두고 요 올은 이 성과 톤만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 그림자와 함께 칼라를 누르면 기본 칼라만 들어갑니다. 이 동작에 얘가 별로 안 예쁘니까 제가 의상을 상의를 딴 걸 바꿔볼게요. 제 생각에 지금 파란형이라서 이게 안 되는데, 다시 분홍색의 어덜트형으로 돌아와서 성인형으로 돌아와서 추리닝 동작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추리닝으로 바꿔보고, 그럼 칼라가 추리닝이 되겠죠? 이 상태로 두고, 그리고 라인 하면 이번엔 톤이 하나도 없는 라인만 나오죠. 톤 하면 다른 게 하나도 없이 톤만 나옵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이제 웹툰 작가가 아니신 분들은 이게 뭐야 이러실 텐데, 이제 이걸 하나씩 크립토로 가져가 보면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이 웹브라상의 화면을 복제를 하려면 이 스냅 HD라는 단추 누르면 배경이 없는 PNG 파일로 바로 복사가 되거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올인 상태는 지금 필요 없으니까 빼고, 칼라로 들어가서 스냅 HD 저장된 게 보이죠? 그리고 라인으로 들어가서 다시 스냅 또 저장됐죠? 툰으로 돌아가서 다시 스냅 저장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클립 스튜디오 화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클립 스튜디오 화면이 들어왔고요. 여기서 아까 PC에 저장된 세 가지를 불러와 보겠습니다. 이 불러올 때는 이 레이어 창에 바로 드래그하면 바로 들어가진 거 아시죠? 이제 들어왔고, 들어와서 오면은 이 용지를 끄고 보면 세 개 다 정확히 같은 선상에 들어온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웹툰 작가분들은 여기부터 이거 뭔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일단 레이어별로 이름을 좀 바꿔볼게요. 칼라, 라인선, 명암 로 만들고, 여기다 폴더까지 씌우면 이제 요거 그거구나 하고 아마 눈치 바로 채실 겁니다. 일단은 레스터화 시켜주고, 라인을 일단 제일 위에 얹어볼게요. 명암을 뒤에 하고, 요 라인이 보면 지금은 뭐 뭔지 잘 모르겠죠. 근데 요 라인인 상황에서 이 편집에 있는 휘도로 투명도로 변환 하게 되면 갑자기 톤이 생겼죠. 이게 뭐냐면
이 라인선이 하얀색을 같이 품고 있었는데 이 하얀색을 날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얀색이 완전 사라진 검은색 라인만 있는 상황이 돼서 밑에는 명암이 번져 온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명암 쪽을 볼게요. 명암 이제 조정해서 쓸 때는 아무래도 색이 어두운 색일수록 뒤에 조정이 편해서 이치화를 시켜버리겠습니다. 이치화를 시키면 흑과 백으로만 나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좀 되게 강력한 뭔가 톤이 생긴 것 같죠? 이렇게 나누고 다시 여기 상황에서 명암 끄니까 라이트가 끄니까 이렇죠. 다시 여기 상황에서 희도로 투명도를 변환 하면은 드디어 밑에 칼라까지 번져 나온 상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명암을 뭐 곱하기로 놓거나 해서 좀 낮춰주거나 이것만 해도 벌써 라인이 있고 요 색이 있고 그리고 명암이 잡히는 이런 약간 벌써부터 웹툰 같은 느낌, 신발이나 옷에 보면 그런 느낌이 들죠. 이렇게 되고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바디를 검은색으로 해놔서 아직 그 느낌이 잘 안 나실 텐데 칼라로 와서 이 칼라에서 저희가 얘를 참조 레이어로 만들겠습니다. 아마 이때부터 이제 작가님들이 드디어 눈치를 채실 겁니다. 아, 이거였구나. 왜냐면 크립스토에서 한 폴더 속에 참조 레이어로 이 색상을 설정해 놓게 되면 선택을 할 때 같은 색감구만 따로 선택할 수가 있죠. 이때부터 이제 기능이 엄청나지는 겁니다. 딴 건 끄고 요 지금 사실 이게 요 검은 부분이 사실 칼라여야 될 부분이잖아요. 선택했더니 검은 영역만 따로 선택됐습니다. 칼라여야 할. 그러면 여기를 하고 얼굴색을 뭘로 할까요? 얼굴색을 뭐 각자 아마 다운받은 팔레트 색들이 많을 겁니다. 대충 이 정도 하고 그냥 채우기만 해도 바로 영역이 살색이 됐고 얹이고 라인선 여기만 해도 이미 만화 하나가 웹툰 한 컷이 완성된 셈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수많은 요 참조 레이어 선택을 통해서 또 톤도 명암도 따로 고르고 뭐 투명 픽셀 잠금 이런 식으로 해서 수많은 채색 효과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여기부터는 웹툰 작가분들이 아마 잘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딥하게 들어가면 이제 오늘 강좌를 못 끝내니까 일단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다시 끄고 웹브로 돌아가죠. 어, 이렇게 이제 저희 이제 이 웹뷰어의 그 핵심 이제 그 만화 작가에 위한 기능 하나를 소개해 드렸고요. 다시 이제 오를 보이게 해서 전체 톤을 보이게 하고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의 핵심 기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또 저희가 자진한 핵심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그거는 바로 물리 엔진입니다. 자, 동작을 바꿔보겠습니다. 먼저 의상을 바꿀게요. 8번 하고 걷기 동작으로 가볼까요? 다시 걷기 동작으로 들어가면 가만히 보면 코트 자락이 펄럭이죠. 지금 이 자연스러운 펄럭임은 물리 엔진을 통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아마 그 크립스튜디오에서 이런 코트 같은 의상들 3D 소재 써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코트 같이 이렇게 허리 아래로 입는 부분이 리깅하기도 힘들고 실제 쓰기도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른 쪽은 그냥 몸에 따라서 움직이면 되는데 이 코트 자락은 다리 따라서 움직이면 모양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리에 반응은 하되 코트의 움직임까지 있는 물리 엔진이 적용됐다는 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이 웹벼상에서는 이 구분 동작까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모션 같은 경우에도 슬라이드로 정리 동작이 됐는데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코트 자락이 실시간으로 같이 반응하는 거를 구분 동작을 통해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지금 크립스튜디오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현재 클립스튜디오 상의 모션은 중지된 포즈를 가져와서 거기에 물리 엔진이 반응해서 순간적으로 그, 그 부분이 펼쳐가지면서 그 물리 엔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지된 상황만 반영하는 건데요. 저희의 이 모션 같은 경우에는 달리기를 한번 바꿔볼까요?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모션에 반응해서 그 움직이는 동작, 이전 동작과 다음 동작이 있는 상황에서 연쇄적으로 반응해서 생기는 옷주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액션씬이나 그런 씬에서 더욱 활용도가 높은 옷자락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는 이게 이번 저희 그 핵심 기능, 물리 엔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러면 무리한 제한 설명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소년형도 같이 한번 켜보고. 자, 지금 둘 다 달리기가 됐는데요. 그럼 이제 다음으로 거의 모든 기능을 다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여기 보면 아까 이 스냅 단추를 눌러서 이제 그 저장하는 건 보셨잖아요. 근데 여기 옆에 이게 씬 클립이라고 하면 얘도 아직 비활성화 돼 있죠. 누를 수가 없게 나와 있는데 얘는 무슨 기능이냐면 이거는 이번 펀딩 기간에는 제공을 못 해드릴 것 같아요. 근데 향후 업데이트에 이제 웹브어는 계속해서 진화할 예정이거든요. 그런 업데이트 유료 모델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얘를 누르게 되면 만약에 내가 이 모션 지금 이 동작과 이 옷이 좋다. 다시 바꿔서 나와서 지금 이 동작과 옷이 마음에 든다. 얘도 옷 좀 바꿔주고 이 동작과 옷이 마음에 드는데 아니면 나의 그 캐릭터 중에 3번 캐릭터나 4번 캐릭터는 얘가 될 것 같고 뭐 1번 캐릭터는 얘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옷이 8벌밖에 없지만 이제 35벌까지 되고 8,000가지 조합이 되면 너무 복잡해지잖아요. 그랬을 때 이 옷 그리고 이 모션 그러니까 포즈겠죠. 포즈 혹은 기즈모를 썼다면 기즈모의 뭐 얼굴 값 이런 것들이 한 곳에 따로 저장돼서 라이브러리로 저장되면 너무 편하겠죠. 그래서 그런 라이브러리 역할을 할 단추입니다. 그래서 얘를 누르게 되면 현재 동작 값 그리고 모션의 이름과 거기에 뭐 그 영상에 어디에서 중지되었는지 그리고 의상은 몇 번 몇 번인지 상의는 몇 번, 하의는 몇 번, 신발은 몇 번 이 모든 정보들을 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생길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럼 이제 이 두 가지가 남았네요. 버튼이 여기 펀딩 버튼 같은 경우에는 누르면 바로 저희 지금 이제 펀딩 진행 중인 펀딩으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여기 가이드 버튼을 누르면 이제 저희 이 웹부여의 모든 기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텍스트화된 설명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거 이제 눌러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넘어갔을 때 앞으로 이제 이거 써봤는데 이런 기능이 추가되면 좋겠다 아니면 이건 필요 없는 것 같다 이런 정보들을 저에게 의견을 주실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따로 만들 계획입니다. 자, 지금까지 잠시만요. 이거보다는 이게 더 이쁘겠다. 네, 툴 모드로 해놓고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저희 이제 웹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쳤고요. 음, 저희는 이 더 W 스튜디오의 핵심 기능을 통해서 멈춰있는 인형이 아닌 원고 속에서 살아 숨쉬는 캐릭터를 작가님들한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작가님들의 의상 속에 생명의 온기가 불어나기 바랍니다. 음, 이번에 어린이형 캐릭터가 추가되는 듀오 모드를 제작하면서 정말 많은 시행착오와 고된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당초 소년형 하나만 의상을 준비하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어른형 의상도 준비하게 되면서 작업량이 거의 2배가 늘었어요. 사실 지난 거의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계속 작업했는데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을 현재 가격으로 드리기는 좀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을 올릴 건데 단 이번 펀딩을 지원해 주신 분들은 이미 저와 약속을 한 거니까 이번 펀딩에서만 이제 39,000원에 지금 이게 이 세트를 받으실 수 있게 됐고 추후에는 모두 6만 원 가격으로 통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번 펀딩에서 가장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이번 펀딩에서 구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음, 그리고 써보시면서 정말로 이런 게 추가되면 좋겠다는 거 있으면 언제든 의견 주시고요. 저희는 그런 의견 수렴을 통해서 정말로 작가들한테 꼭 필요한 이제 크립토와 같이 쓰면 좋을 보조도구로서 저희 웹부여가 성장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번 웹부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